원효로 사가에 아마도 문의 주신 내용은 지난주에 발표가 됐죠. 모아타운 이제 지정이 돼서 발표가 돼서 아마도 그러면서 향후 전망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이 지역은 횟수로 한 4년 전인 것 같아요. 2018년? 18년 정도에 18년 아마 이때쯤일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좀 추천드렸던 지역이에요. 그래서 투자 품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가 많이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성심여고 앞쪽으로 해서 요렇게가 지금 요번에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죠. 그러면서 이제 상당한 기대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이 모아타운이에요. 뭐 전망을 물어보셨다고 하면 굉장히 밝다. 먼저 밝다라는 거를 맑음, 뭐 흐림, 뭐 맑음 이런 걸 했을 때 이게 맑다라는 햇님을 한번 크게 그려놓고요. 맑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건 아직도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. 우리가 신길 뉴타운이다 아니면 기름 뉴타운이다 이런 것들 보면 뉴타운 뭐 아니면 재개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개발이라고 하는 건 전면적으로 그냥 싹 밀어버리고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조성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노후주택하고 신축하고 혼재가 돼 있단 말이죠.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. 이러다 보니까 이걸 전면적으로 밀어버리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생기는 거거든요. 그래서 각각에 맞는 개발형을 대입을 해서 얘는 이런 식으로 개발하고 얘는 이런 식으로 개발하고 해갖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아파트 타운을 조성해서 뭐 녹지라든가 아니면 주차장을 공동으로 지하로 해서 같이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타운을 조성하는 거죠. 뭐 브랜드가 다른 아파트들을 하나의 이 단지로 만들듯이 예를 들어서 우리 생각에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 모아타운은 말 그대로 모아주택들을 모아서 타운으로 형성하는 건데 이 모아주택들에는 자율주택이라는 게 있고요. 거기에 또 가로주택형이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 재개발, 재건축 이렇게 네 가지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짓는데 어느 모아타운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가로주택으로 하고 여기는 자율형으로 하고 이쪽은 뭐 소규모 재건축 여기는 소규모 재개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타운으로 묶어가는 거거든요. 그러면서 마침 오늘이 그 2차 모아타운 서울시에서 2차로 지정한 날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되는 거네요. 10월 27일, 2022년 10월 27일 오늘을 굉장히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시청자님 입장에서는. 그러면서 이 건축의 노후 연수는 일반 재개발하고는 다르게 요는 20년을 채우면 되는 거고요. 중요한 건 여기 노후도를 보게 되면 자율주택형하고 가로주택형 같은 경우들은 노후도 자체는 57%, 나머지는 이제 67%가 해당이 되는데 제가 권리산정 기준일을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따져봐야 될 게 권리산정 기준일로부터 2년 동안 이 모아타운 대상 지역으로 선정은 되었을지언정 뭐 관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승인 신청을 해서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. 그렇게 지정이 2년 동안 안 된다. 혹은 관리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. 그렇게 되는 지역들을 포함해서 모두 다 그냥 자동으로 그냥 해제가 돼버리는 거예요. 권리산정 기준도 그냥 없어지게 돼버리는 거거든요. 이게 무슨 소리냐? 그래서 제가 요것들을 쭉 일일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. 예를 들어서 이렇게 4개의 형태들로 개발을 해야 되는 특수성이 있는 지역이다. 지금 이 원효로 사가 보셨던 지역이. 그렇다고 하면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소규모 재건축으로 해야 되는데 상황이 맞지 않네. 그래서 여기 아웃.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시청자님이 이 궁금해하시는 예를 들어서 이 원효로 사가의
이번에 2차에 선정된 이 모아타운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가로주택 지역의 특성으로 봤을 때 자율이라든가 뭐 두세 필지 합쳐서 하는 이런 굉장히 소규모적인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닌 대부분이 이렇게 가로주택형 모아 주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여건이라는 거죠. 그러면서 그렇다고 보면 노후도가 57%를 맞춰 이상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뭐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70% 이상의 노후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던 해지 자체가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. 2년 동안 지정이 안 되거나 관리계획 수립조차 되지 않는 지역으로 배제가 될 수 없고 가로주택형으로 해서 무난하게 스무스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전체적으로 지역을 좀 크게 본다라고 하면 이 아래쪽에 보면은 풍전 아파트가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요. 이 앞에 산호 아파트도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이쪽에 보면은 현대자동차 쪽에 지구단위 계획이 되면서 그 현대자동차 부지가 있습니다. 뭐 강남에만 있는 삼성동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이제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어서 고층 빌딩으로 일자리로 탈바꿈할 곳이거든요. 그렇다고 보면 이 아래쪽이 바로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되면서 아파트촌으로 다 바뀌고 일자리들이 새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원효로 사가 같은 요 자리 같은 경우는 지대가 이 강변북로라든가 산호아파트 쪽 이 지대가 굉장히 이쪽이 낮습니다. 그래서 이 위쪽 자체가 상당히 높은 지역에서 형성이 돼 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높은 고층으로 짓지를 않더라도 충분히 조합원들에 대한 주택 같은 경우는 한강 조망을 쫙 볼 수 있는 굉장히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? 그런 신축으로 바뀔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. 그래서 제가 아까 햇님을 크게 그려놨던 거고요. 시청자분께서 전망이 궁금하시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맑으니까 뭐 충분히 잘 가져가면서 기분 좋게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결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